그 다음에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토픽이 두 개입니다. 네네. 인스타나와 토모노믹이 있는데 네. 토모노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능 관리 솔루션, 그러니까 observability라고 얘기하지만 성능 관리 솔루션이 인스타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사실은 많은 고객분들이 여기에서 멈춰요. 난 성능에 대한 지표가 있으면 됐다. 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성능 지표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 운영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나 가상화 환경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죠. 뭐 이게 뭐랄까요, 그 컨테이너 환경이니까 어차피 뭐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될 거고, 그러면은 거기 뭔가 성능 개선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컨테이너가 돌아가는 그 환경을 뭔가 이렇게 최적화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최적화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어떻게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지도 알아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이 터보노믹이 알려주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제품 모두 다 접근하는 방식이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어플리케이션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운영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네트워크 디바이스, 인프라, 네, 구성 네. 요소 이런 것들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 마련인데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잘 제공해드리기 위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관점을 여기서부터 맞춰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영 방법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반대네요. 옛날 솔루션들에 비해서. 네네. 두 개, 아마도 IBM에서 같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이 인스타나 토모노믹을 인수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두 제품 모두 다 계속 해왔던 얘기가 어플리케이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네. 그런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모노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가상화 환경이라든지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리소스가 모자르거나 그러겠죠. 아니면 리소스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리소스가 모자란 건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거고 리소스가 많아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용 엄청나게 나오겠죠. 비용이 너무 이제 네. 발생을 하게 되고 네. 우리 매번 어찌 보면 분기 혹은 매년마다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겠죠. 비용을 줄여라.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게 되면은 괜찮아요. 네. 설득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없이 네. 그냥 이만큼이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는 저희도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터보노믹이 되게 될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리소스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비용이 더 들어가도 사실은 합당한 이유가 되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네. 그런 목적이라고 이제 메인으로 보시면 되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터보노믹은 이렇습니다. 인스타나나 아니면 인스타나와 같은 비슷한 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얘가 잘 퍼포밍이 되고 있는 이 환경, 이 스택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 토폴로지 그림을 이제 그려주게 돼요. 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네. 보니까 뭐 노란색, 빨간색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 네. 지금 이 토폴로지는 간단한 예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인스타나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환경이 되면은 이 토폴로지 자체도 되게 엄청 복잡한 복잡하겠죠. 구성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비용을 세이빙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그거를 하지 않게 되면은 뭐 당연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만 네, 그러겠죠.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듀플리케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 오버 프로비저닝이라는 게 제일 안전하지만 제일 효과적이지 않는 방법. 그렇게 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네. 판단도 사람이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럴 거는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보노믹은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수요 기반.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양이 이 정도니까 그거 기준으로 해서 뭔가 판단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인스타나와 마찬가지로 터보노믹도 뒤에 AI 엔진이 있어서 네. 얘가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잡아놔야지만 어떤
무슨 다른 일이 뭐 트래픽이 많이 있을 발생했을 때도 때 오류가 안 날 거다. 오류가 안 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제안의 가이드를 계속 드리게 되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조금 전에도 예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토포놀지가 지금 웹편에 네네.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주문하는 것, 결제하는 것, 맞아요. 그 다음에 뭐 마케팅과 관련된 것, 지역 검색 네네. 관련된 것,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지금 4가지 포인트를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불확실한 그런 정보 때문에 네.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 이미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자원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안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예전에 뭔가 이렇게 설정해 놨다가 설정을 바꿨네? 그럼 그거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죠. 그건 이제 모릅니다. 까먹게 네네. 되는 경우가 그렇겠죠. 많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면은 뭐 많은 코스트 세이빙 이미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알맞은 사이즈로 잘 돌아가게끔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액션 포인트로 하나 잡아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업무,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 이제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긴 하지만 네. 이게 밤, 주말 다 다르게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그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그 부하가 평상시 그리고 뭐 새벽 시간 이럴 때는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우리는 안정적으로 놔두기 위해서 항상 큰 사이즈로 잡아놓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서는 계획을 잡게 되면은 이거를 단지 컴팩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얼마만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만큼의 비용 절감을 들었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이벤트성으로 뭐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도 큰 중요한 포인트의 액션 포인트를 잡아가는 하나의 꼭지를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인스턴스 미리 예약해두면은 그 이용하는 비용을 또 할인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가 또 알아서 추천해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건데, 가장 중요한 3가지 역할, 인스타나 마찬가지로 터보노미트 3가지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네. 얘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원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로 해야지 알맞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인스턴스가 여러 군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뭐 환경을 이쪽으로 더 할당을 시키면 더 효율적이다. 이것도 얘가 다 판단을 해줘요. 네. 터보노미트.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에 대한 얼마나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네. 축소를 해야 되는지 네.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다 이제 실제로 해드리게 되는데, 네.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이 얘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줘주고 있는지에 대한 예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컨테이너 이거는 VCPU 스케일 그렇죠. 업 해라. 스케일업 해라. 아니면 옮겨라. 컨테이너 카드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라. 네. 이런 메시지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역할을 다 해주는 게 터보노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보노미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그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지금 보시는 네. 것처럼 밑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서플라이라고 써있죠. AWS가 될 수도 있고,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네. 애저가 될 수도 있고, 네. IBM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그 위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든지, 뭐 쿠버네티스 여러 네, 가지 네. 붙을 수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스타나 같은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택들까지 다 해서 이거를 풀 스택에 대한 거를 자원 관리 측면에서 다 이제 가시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많은 이런 자원관리 솔루션들이 인프라 단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대부분.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자꾸 반복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결국에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관점으로 네.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이런 비즈빌리티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는지 각각의 롤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3가지 장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담당자 혹은 데브옵스라고 하시는 그 분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자원 사용에 이제 최적화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메시지에 보면은 사이즈 업을 해라 라고 이제 메시지가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사용되지 않았던 자원을 딴 데서 회수를 해와야되는지 그런 거를 과거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스팟성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 네. 과거 데이터 이런 패턴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필요할
아니면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거고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오, 네. 변경성이 너무 많은 것들은 예측이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예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맞을 수 있겠지만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공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능 및 클러스터 자원 최적화하면 노드 관리 노드 관리에서 지금 보신 메시지를 보시면 move 컨테이너 파드를 A에서 from A to B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도 가져가게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클러스터에 대한 스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은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렇죠. 이분들이야말로 코스트 세이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아까 뭐 move A from B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 나오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바로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핵심이네요. 이게 뭔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거 분석해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한 다음에 실행할 게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얘가 실행을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터보노믹을 이용하는 많은 이제 외국의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얘가 제시해 준 걸 바로 액션하기에는 부담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때 첫 단계에는 하나씩 확인해서 액션을 누른다고 하세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그냥 얘가 알아서 분석해서 그렇게 그냥 알아서 실행까지 다 끝내라. 그러면 뭐 그냥 나는 그냥 계속 최적화된 상태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없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겠죠. 그냥 인프라 자원만 갖고 이거를 오토메이션을 걸어놨든가 그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스타나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성능 지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거를 이제 스케일링하는 거 관련된 거를 액션을 자동으로 걸어놓는 거는 이거는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이면서도 아주 이제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APM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터보노믹 같은 이 ARM은 반드시 사용을 해야겠는데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인스타나나 터보노믹 둘 다 올해 다 어나운싱이 됐잖아요. 근데 두 제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지금 네요. 온고잉 되고 있는 POC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외산 솔루션이기도 하고 한국의 레퍼런스가 많지 않다는 점이 예전에는 많이 이제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별성이 있는 제품은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운영자 관리하시는 분의 관점에서는 액션도 취해야 되지만 지금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비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 진짜 좋다 이거. 얼마나 세이빙돼서 지금 전과 후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다. 이런 표도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리포팅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KPI 지표가 되는 거네요. 그럴 수 있겠죠. 나의 성과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뭐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합당성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좋은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이제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POC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분석해서 이 표를 가지고 이거 보시라고 지금 이거 우리 도입 안 하면은 이만큼 손해예요 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A를 쓰시던 분이 B로 옮기고 싶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때 비용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걸 좀 예측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 클라우드사에서 가지고 있는 펑션이나 서비스를 B 클라우드사에서는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비용이 다를 수도 있고 비용은 분명히 다를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거는 사실은 그냥 가이드성 데이터가 될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좀 비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지표도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려면 보통 사람 몇 명 투입돼갖고 이건 진짜 한 달 정도 분석해야 그나마 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이런 전문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다른 클라우드로 갈아타 볼까? 거기에 대한 근거 데이터는 여기 터보노믹이 딱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터보노믹을 사용하는 케이스, 고객분들에 대한 케이스를 몇 개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 세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 개를 봤어요.
근데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그 결과가 드라마틱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그 은행 고객사가 되겠는데 KDI가 21만 개래요, 세상에. 그렇죠. 야. 저도 이 숫자를 보고 놀랐어요. 이거를 다 관리를 하려면 네. 이거 어떻게 관리해요? 그렇죠. 이거는 오토메이션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 네. 오토메이션이 없으면 안 되고 네. 이런 사이트야말로 만약에 비용이 조금이라도 세이빙되면은 효과가 많이 보이는 그러겠죠. 그런 사이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노란 부분으로 된 부분만 사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시프트 노드 사용률이 50% 개선이고요. 네. vCPU도 49% 이상, 네. 절반 이상이 다 좋아지는 네. 거죠.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이분들은 데이터가 없었고 터보노믹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오일 팩스 컴퍼니, 중동 지방의 유명한 네. 그 오일 회사가 되겠죠. 여기의 숫자는 더 드라마틱해요. 성능 95%. 문제가 95% 감소되었다라고 네.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적인 거를 봤을 때 여기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버 프로비저닝을 거의 다 해놓으셨다. 뭐 그래야지만 장애가 안 날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 네. 가시성을 가져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보노빅을 적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져가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사실은 인스타나는 APM 툴이 많이 있고 오브저버빌리티라고 외치는 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타나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툴이 많고요. 터보노믹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비슷한 툴은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액션을 오토메이션을 그러니까요. 보여줄 수 있는 네. 부분이라든지 네. 코스트가 지금 얼마나 세이빙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툴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슷한 툴들은 그 벤더에 락인이 되어 있든지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터보노믹은 여러 밴드들을 다 계층별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건 효과는 많이 볼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IBM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레드햇, 오픈시프트 그런 기술을 인수를 하면서 네. 그 관련된 비즈니스에 어떤 솔루션들이 같이 패키지로 돼서 딜리버리가 돼야지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결과로 지금 인스타나가 먼저 인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터보노믹이 인수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모니터링은 지금 가장 우측에 보시는 예측 네. 데이터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을 그리고 IBM이 지금 미래로 이제 향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인스타나로 빠른 의사결정을 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한 리소스 할당을 터보노믹으로 이제 만족을 느끼셨다면은 네. 이제 최종적으로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는 IBM 클라우드 팩4 왓슨 AI 옵스를 통해서 예측하는 데이터까지 가져가게 되시면은 아주 큰 그림을 다 만족스럽게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이 됩니다. 네. 지금 이미 클라우드로 가신 고객들 많이 있고요. 그렇죠. 제가 많이 만나뵈고 있고 큰 뭐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 오픈 소스로 자체 어플리케이션 만드시는 고객분들 이미 많이 많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런 과정이 있고 지금 시작을 하신 분들이 모니터링하는 단계가 지금 화면에 히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인스타나와 터보노믹 같은 툴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셨다면은 네. 이런 것들을 트라이얼이나 아니면 POC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시고 가는 과정에 동일하게 다 얼라인 할 수 있다. 네. 같이 이 네. 저니를 같이 가는 거를 네.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뭐 도입되면은 진짜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업무가 엄청나게 줄어든과 동시에 본인의 어떤 역량이 이만큼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